아, 참 사과할 줄 모르는구나. 또 터졌어요. 또 이번에는 가정폭력이래요. 내가 고른 상대가 이미 좋은 사람이 아니야. 재산분할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이거 왜 하는 거지? 이걸 왜 폭로하고 이걸 왜 언론에 이거 왜 실어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두 분의 가정사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절지라고 해서요, 매듭을 지어준다. 이거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이다영 씨라고 아시나요? 이다영? 그 배구 선수예요.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자매, 쌍둥이 자매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죠? 굉장히 그 뉴스에 회자가 많이 되시는 분들인데요. 사실 뭐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죠. 뭐 배구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학교 폭력으로 더 유명하신 것 같은데, 저도 배구를 원래 이렇게 좋아하는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구로 그분들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학폭으로 알게 됐는데, 좀 학폭의 수준이 굉장히 과도했다는 점,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참 사과할 줄 모르는구나. 학교 폭력이 발생했잖아요. 과거에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사실이라면, 거짓이라면 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이 사실이라면, 내가 했던 일이 맞다면요, 그 문제를 삼은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되죠. 게다가 공인이면, 배구 선수로 되게 유명세를 타고 있던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매듭을 짚고 가는 게 맞아요. 매듭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아니 뭐 그래 뭐 인성이 원래 바르지 못하면 난 죽어도 사과를 못하겠어. 그렇다면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야. 제가 유발한 거야. 라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좋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나의 공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요, 사과를 하는 게 맞죠. 내 내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양심은 그걸 사과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현명하다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고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1단계. 근데 그게 안 돼. 나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은 내심으로는 피해자한테 엄청난 욕을 하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라도 사과를 하겠죠. 그게 그나마 두 번째 차선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차선조차도 선택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분들이 아마도 이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하필 쟤네들이 저걸 폭로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어. 배구 선수로서 삶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삶조차 바닥으로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분노가 너무 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이제 못하는 단계? 이재영, 이다영 자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가족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과도 처음에는 사과를 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뭐 피해를 폭로한 사람들 고소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뭐 사과문도 은근슬쩍 내리고, 그런 행동들이요 다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 이렇게 사과를 할 줄 모르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이렇게 못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배구 선수로서의 삶 중요하죠. 근데 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라는 위대한 마법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배구 선수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점점 더 공분을 사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분노, 원망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타인의 원망을 산다는 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요,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라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문제를요, 막 산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절지라고 해서요, 매듭을 지어준다. 매듭을 지어주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요, 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디가 끝나야지 다음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삶은 이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절지, 매듭을 지어주는 법을 이분들은 전혀 몰라요. 이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주변의 어른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주변의 어른들도 그걸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뛰지 못하고 어디죠? 그리스인가요?
그리스라는 나라로 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완전 헐값에 팔려가는 모양새가 됐죠. 그 두 분이 연봉이 합쳐서 1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1억도 못 받지 않나요? 4, 5천 정도밖에 못 받고 거의 팔려가듯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그리스에서 이 나쁜 놈, 그리스에서 한국 선수인데 그래도 실력은 있는 선수들인데 저렇게 막 헐값에 가져가서 자기들 일성을 결국 챙기는 거잖아요. 그리스의 그 팀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래저래 찹찹한 심정이었는데 또 터졌어요. 또 이번에는 가정폭력이래요. 학교폭력 플러스 가정폭력, 그리고 뭐 자매들 간의 그런 톡까지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깡그리 없애는 그런,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다영 씨라는 분이 결혼을 했었대요. 관심이 없어요. 결혼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사실 궁금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안물안금인데 굳이 그 남편이라는 분께서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했지? 뭐 두 분이 사이가 좋건 나쁘건 그것도 사실 관심이 없고, 두 분이 뭐 결혼을 하셨던 이혼을 하셨던 그것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남편분이 법률상 배우자가 이다영 씨한테 뭐 폭행을 당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다영 씨가 외도를 했다, 내가 을이었다, 그런 말들이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다영 씨가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그 남편분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언론에서 실어주지도 않아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어떠한 공익도 없어요. 그냥 이다영을 험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 이게 어떻게 기사화가 될 수 있죠? 안 되죠. 보통인은 할 수 없어요. 아내가 이다영 씨라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 좋은 걸로 이렇게 유명해진 분이 아니라 나쁜 걸로 유명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내가 한 숟가락 더 얹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건요, 좋은 일에도 얹지만요, 나쁜 일에도 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다영 씨의 그런 가정사가 왜 언론에 이게 기사화돼야 되는 거죠? 그 남편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다영 씨한테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이런 건 기사화할 필요가 없고 기사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공익이 없고 그냥 가십거리예요. 우리는 그냥 이다영 씨를 또 씹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다영 씨가 물론 과거에 학교 폭력을 해서 잘못한 사람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되나요? 부부관계의 일로, 가정사로 인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된다면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결혼을 신중하게 못하면요, 헤어질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거야말로 진흙탕을 더 넘어섰죠. 우리가 헤어질 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혼이 끝이 아니에요. 결혼이 끝이 아니듯이 이혼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혼을 하고 이혼 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서로 지켜줘야 돼요. 물론 난 제가 싫지.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는 저놈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아빠이고 아이의 엄마예요.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인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헤어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이 행태는요, 너 죽어라,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두 사람이 왜 이런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둘 다. 제가 볼 때는요, 글쎄요, 이걸 지금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편분이 먼저 시작했나요? 아니면 이다영 씨가 시작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남편분이 먼저 시작했다면 똑같은 분입니다. 이다영 씨나 그 남편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건데,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못했을 때 폐해는 바로 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가정폭력 의혹 이다영, 일방적 주장일 뿐 남편 금전 요구. 이게 아직 뭐 밝혀진 것도 없고 그냥 소송에서, 뭐 두 분이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이혼 소송에서 밝혀질 일을 왜 언론에 이걸 내냐고요. 왜 언론 플레이를 하냐고요.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언론에 실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실어주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무슨 공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다영 씨가 뭐 공공의 적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때려잡아야 되는 공공의 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생활을 탈탈 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학창시절 폭행 가해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배구 선수 이다영 25살이시네요. 결혼생활 중 거듭된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남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먼저 한 거죠. 언론 플레이를 남편이 한 거예요. 이다영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남편 조모 씨의 전날 방송 인터뷰와 관련한 의뢰인 이다영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 조모 씨가 먼저 방송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이다영 씨에 대해서. 저는 남편 조모 씨와 이다영 씨와 뭐다? 똑같다. 이분들은요, 2018년 4월 결혼을 했고요.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이다라고 소개를 했네요. 여러분, 4개월 혼인 생활 했으면 신혼이잖아요. 그러면은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신속하게. 둘 다 아니면 빨리 헤어지는 게 맞는데 좋게 헤어지는 게 좋죠. 근데 내가 고른 상대가 이미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했다고 해요. 여러분, 3개월이면요, 물론 이제 기간이 전부는 아니지만 3개월이면요 상대방이 어떤 놈인지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니죠.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혼인신고라는 걸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법률 혼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결혼이 뭔지 몰랐다.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했다. 두 번째, 콩깍지가 씌어서 했다. 그럼 왜 콩깍지가 씌었을까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왜? 내가 쟤랑 결혼했을 때 내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그게 뭐 금전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생활의 편의도 가능해요. 모든 건 다 욕심의 대상이 돼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눈이 머는 거예요.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다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콩깍지가 씌어서 했어.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요, 항상 물어봐요. 왜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을 하셨나요? 무언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왜 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랑 내가 왜 얘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장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분은 확실히 100%예요. 이 조 씨도 이다영 씨랑 결혼해서 얻는 자기의 이득을 생각한 거예요. 욕심에 눈이 머는 거예요, 사람은. 이다영 씨도 마찬가지로 욕심에 눈이 먼 거고.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4개월 만에 뭐 별거 했죠. 그럼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은 재산 분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4개월 만에. 재산 분할은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는 뭐 누군가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내겠지만 위자료는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많아야 3천? 2, 3천 정도면 많이 인정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혼하면 되죠. 근데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왜 소송을 할까요? 무언가 의견이 합치 안 되니까 소송을 하겠죠. 자녀도 없고. 그러면은 솔직히 소송할 만한 것은 많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소송 중이래요. 이혼 합의했어. 근데 조건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조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 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다영 씨의 주장은요, 조 씨가 5억을 달라고 했대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결혼 생활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 분할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 뭔가 요구하셨대요. 이다영 씨 주장에 의하면 5억?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오는데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조 씨가 이다영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 괴롭혀왔다고 이제 법률 대리인이 주장을 했대요. 이거는 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다영이 유명인이니까 혼인 생활을 폭로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폭로가 되겠죠. 아무나 이거 언론에 안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실렸어. 그러면은 재산분할로 그걸 이유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저는 보여져요. 아직은 모르지만, 사실은 알 수 없지만. TV조선은 8일 결혼 생활 중 이다영의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던 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조선일보 기사요. 이다영 반박에 재반박, 남편 이다영 외도 폭로. 그러니까요, 외도를 했건 뭘 했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위자료잖아요. 불륜이라고 해도 위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2, 3천? 뭐 많으면 뭐 이거 넘긴 어려워요. 아무튼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걸 왜 폭로하고 이걸 왜 언론에 이거 왜 실어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두 분의 가정사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잘 이혼하시기 바래요. 이혼해서 합치됐으면 4개월 정도면요. 혼인생활 4개월 정도면 재산분할 없이요. 그냥 이다영 씨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 그러면 위자료 좀 받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같은데 굳이 이것을 언론에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이거는요 그냥 이다영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법원이 판결할 건데 왜 지금 언론 플레이를 왜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에 이어 가정폭력 논란까지 일어난 배구스타 이다영 씨. 가정폭력과 관련해 이다영 씨 측이 내놓은 입장문에 남편 A씨가 재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A씨는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이씨가 점점 연예인병에 걸리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외도하기 시작했다며 외도한 남성의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씨 측은 입장문에서 남편 A씨가 이혼 조건으로 5억 원을 달라며 결혼 사실을 폭로하겠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A씨는 금품 요구는 지출한 생활비와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였다. 금품 요구를 했네요. 하셨네. 5억을 요구하셨구나. 생활비와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피해 보상은요. 위자료잖아요. 위자료. 재산분할이 아니고 이거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결혼 폭로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하셨는데요. 뭐 생활비 남편분이 생활비를 다 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공동 생활한 거니까 4개월 동안 혼인 생활한 게 4개월이라면 생활비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고 5억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요 5억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아무튼 남편분이요 금품을 요구하셨대요. 5억을 요구하셨대요. 그리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다영 씨가 한 말이래요. 자기 나이가 너무 아깝다. 난 더 놀아야 되고 남자도 더 만나봐야 되고 누가 봐도 갑과 을 관계였다. 자,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혼을 잘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내가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요. 이혼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죽어라 그냥. 너를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시켜버릴 거야. 너 일도 못하고 너는 이 나라에서 발 못 붙이고 살게 할 거야.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언론 플레이는 좋지 않다. 좋지 않고 각자 이혼의 삶을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셔야지 헤어질 때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래저래 결혼을 잘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사례고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이혼 의사가 합치됐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 하면서 서로를 갉아먹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혼은 좀 신중하게 합시다. 어떻게 해야 신중하게 해요? 법률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혼인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행위예요. 상대방을 살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어떤 욕심이요? 내가 쟤랑 결혼하면 편하겠지? 내가 쟤랑 결혼하면 내 삶이 안정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상대방을 이제 살피지 않아요. 제가 어떤 애인지 살피지 않아요. 그냥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눈이 멀고요. 귀가 닫혀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어떤 애인지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그런 교훈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두 분에게 추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지은 책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 책을 권해드리면서 이혼 신속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혼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